안녕하십니까. 환자에 대한 평가와 심폐소생술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에는 환자에 대한 평가와 심폐소생술이 있습니다. 첫째, 환자에 대한 평가입니다. 지금 한 남성이 주호소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셨네요. 그럼 이분의 정보를 알아볼까요? 이름은 홍길동, 성별은 남성, 나이는 43세, 응급 환자 분류인 케이타스는 가장 심각한 1단계에서부터 제일 약한 5단계 중 이분은 2단계로 평가되네요. 내원 한자와 시간은 2022년 6월 15일 9시 17분입니다. 다음은 홍길동 환자를 처치하는 데 있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현재 병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에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여 구급차에서 혈관 확장제를 복용 후 가장 심한 통증 상태인 12 현재는 진정되어 0입니다. 다음은 과거 병력입니다. 알러지나 복용 중인 약물은 없으나 당뇨가 있고 마지막으로 먹은 것은 9시 구급차에서 복용한 약물이며 통증은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홍길동 환자의 신체를 검진해 보겠습니다. 혈압은 136에 98, 맥박수는 74, 호흡수는 16, 체온은 36.8도입니다. SpO2는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의식 상태는 명료합니다. 여기서 심각한 이상은 없어 보이네요. 홍길동 환자가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계통별 문진에선 가슴 통증을 제외한 나머지 이상이 없었습니다. 화면에 V1, V2, V3를 보시면 동그라미 친 ST 시그멘트 상승이 원인이기 때문에 홍길동 환자의 가슴 통증을 호소한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홍길동 환자의 가슴 통증과 혈관 확장제 투여 후 통증 완화를 확인했으니 최종적으로 해당 질병이다 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범위를 좁혀봅시다. 정상 심전도에서 ST 분절이 올라간 심근경색인 스테미, ST 분절이 올라가지 않은 심근경색인 논스테미, 마지막으로 협심증, 총 3가지 질병이 의심됩니다. 그러므로 응급실 계획으로는 심전도 검사, 혈압 검사, 맥박 산소 측정기, 피 검사, 심장의 초음파 검사, 가슴 엑스레이 촬영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혈관과 트로포닌 수치가 높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화면 속 동그라미 부분을 잘 보시면 휘도리 동맹에서 외납내림 동맹으로 분지되는 첫 번째 지점과 외납내림 동맹 가운데 지점이 막혔습니다. 그럼 홍길동 환자의 최종 진단을 내리겠습니다. 홍길동 환자는 1개 또는 2개 이상의 관상동맥 질환, 그리고 관상동맥 폐색성 질환, 단일혈관 폐쇄 이상, 지질혈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치료를 위해 15일 향혈소 환자인 크녹산을 투여하였고 이틀 뒤 17일 07시 40분에 혈관 확장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혈관 확장제인 니트로글리세린과 항혈소 환자인 헤파린을 투여하여 경과를 지켜보니 특이사항이 없어 퇴원하였습니다. 만약 병원 밖에서 이러한 환자들이 미처 병원에 가지 못해 증상이 심해져 쓰러진 것을 목격하였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심폐소생술을 넓게 포괄하고 있는 생존사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존사슬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의 연결고리입니다. 첫째, 신속한 심정지 확인과 신고. 둘째, 신속한 심폐소생술. 셋째, 신속한 제세동. 넷째, 효과적 전문소생술. 다섯째, 심정지 후 통합치료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병원 밖 심장정지 생존사슬의 첫 번째, 심장정지 인지 및 구조 요청입니다. 환자를 발견한 목격자가 심장정지를 발생을 인지하고 신속히 구조를 요청하는 과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목격자가 심장정지 발생을 신속히 인지하여 구조 요청을 하면 심장정지 치료가 빨리 시작됨으로써 생존율이 향상됩니다. 구조 요청은 목격자가 심장정지를 인지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자리를 떠나지 말고 크게 소리쳐서 주변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119에 전화함으로써 응급의료 체계가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 고품질 심폐소생술입니다. 심장정지를 인지한 목격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119 도착 전에는 반드시 가슴 압박을 시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시행되지 않은 경우보다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약 4배까지 높아집니다.
일반인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할 때 인공호흡을 할 의지가 없거나 교육받지 못한 구조자의 경우에는 가슴 압박 소생술을 하도록 권고합니다.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위해 복장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을 약 5cm로 분당 100에서 120회 압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슴 압박 중단의 최소화, 압박 후 압박과 이완이 1대1 비율인 완전한 가슴 이완, 과호흡 방지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하다 도중 멈추지 말라고 익히 들어왔는데 그럼 중단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배웠던 제세동기 사용 시입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리듬 분석, 심장 충격, 30대 이후 심폐소생술 시 환기를 하는 경우 가슴 압박 교대 시도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제세동입니다. 갑자기 발생한 심장 정지 환자의 가장 중요한 심장 리듬은 심실세동이며 심실세동의 유일한 치료 방법이 제세동입니다. 심실세동이 발생한 후 제세동이 1분 지연될 때마다 생존율이 7에서 10%씩 감소하기 때문에 도움 요청과 동시에 제세동기를 가져오게 하며 필요한 경우 제세동을 신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병원 밖 심장정지 환자에서 목격이 일어 병원 밖 심장정지 환자에서 목격자가 일반인 제세동을 시행한 경우 제세동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뇌기능 회복 생존율이 2배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 심장 충격기가 비교적 널리 보급되어 있는 국가지만 사용된 비율은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저도 1%라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세동 교육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전문 소생술입니다. 전문 소생술 중 가슴 압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을 포함한 기본 소생술에도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는 환자에게는 정맥로 확보, 혈관 수축제와 항부정 맥제를 포함한 약물을 투여, 전문 기도 유지술 등의 전문 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심정지후 통합치료입니다. 소생 후 치료는 심장정지 후 생존율과 신경학적 예후를 증가시키기 위한 생존사슬의 중요한 마지막 요소입니다. 자발순환이 회복된 모든 심장정지 환자는 소생 후 통합치료를 위해 집중치료시설에 입원하여 추가적인 뇌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집중치료와 심장정지 후 증후군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인지장애를 포함한 신경학적 손상과 예후를 평가하여 치료 시 적절한 재활치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환자에 대한 평가와 심폐소생술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